정치권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완구 전 총리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완구 전 총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오늘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검찰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듣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본인은 아직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처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을 적에는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고 말도 이제 조금 앞뒤가 잘 맞질 않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뭐 크로노스 시간의 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뭔가 스스로가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기 확신감. 그러니까 총리 할 때는 이제 총리직을 좀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아마 좀 부담을 갖고서 그때 당황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다 털어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님은? 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착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총리나 다른 뛰어난 자리 발탁되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저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 앞에 정치권이랄까요? 고위층들의 참 어두운 면만 계속 비춰서 나라 전체가 그런 참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요, 본인이 어떻게 확신을 하든 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의 대부분은 저 의혹이 사실이다 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 불식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저는 그렇게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검찰 소환된 사람이 두 분인데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 근데 두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막 트위터나 SNS에 그거 올리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막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좀 막 떠들다가 이게 좀 그러다가 침묵을 지키고요. 이 둘의 대비되는 행동,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입장도 입장이고 캐릭터도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또 법률적인 접근 방법이 한 분은 이 사람 둘 다 법률 전문가들이죠. 이 총리도 경찰 출신이니까 그렇죠. 경찰 출신이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검찰 출신하고 검찰 출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법을 보는 입장이라든지 사건을 자기가 당한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식은 성격이라든지 법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당당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의. 뭐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더 아마 침묵을 지켰을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반박이나 그런 걸 계속 양산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꾸로. 근데 이 와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공천원금 얘기를 했는데
공천 언급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정치권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새누리당은 참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야당도 조용히 있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내 말을 믿으실는지 안 믿으실는지 예. 모르겠지만 15대까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공천 헌금 무슨 관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공천 받기 위해서 뭐 당비를 많이 낸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거 이제 들리긴 특별 당비 뭐 이런 네, 뭐 것도 그런 얘기도 공천금이 들렸지만 일종이죠.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하면서 당에 무슨 이런저런 협조하는 경우는 있는 걸 봤는데 공천을 얻기 위해서 당에 특별 헌금을 낸다라든지 또 당 간부에게 헌금을 준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공천 받겠다고 나한테 와서 돈 주는 사람도 없었고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 없었어요. 글쎄. 실제로 없어요. 예. 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어느 시대 때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홍준표 지사의 말은 저는 여권 수뇌부에 대한 아마 위협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을 반쯤 빼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죠. 더 깊이 나아가면 본격적으로 칼을 들고 나서 싸우겠다. 아마 더 폭로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아마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마. 사실 이게요, 성완종 게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상당히 가지의 부분입니다. 이왕구 부분이나 홍준표 부분이 작은 가지죠. 더 큰 가지가 있고, 실제 몸통, 본말에서 이건 말에 해당하는 거고, 본은 아마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 또 대통령의 어떤 1 비서실장, 2 비서실장, 1, 2, 3의 비서실장이 몽땅 포함되어 있는. 본은 그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은 지금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은 신나게 아마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마 저게 그냥 적당히 성과만 내는 척하고 다음 단계는 오히려 야당 쪽에 화살을 돌릴 것이다. 야당 중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살살 건드리고 다음 야권 쪽에 아마 본격적인 계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그렇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파헤쳐지지 않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야당 말씀하셨는데 이 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야당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이제 출석 정지고 직무 정지, 출석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서 읍참마속이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뭐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하고 그 직무 정지하는 게 무슨 읍참마속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웃기죠. 눈물을 흘리면서 참해야 읍참마속이지 뭐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예. 참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얘기나 예, 장관님 잠깐만요. 예. 지금 긴급 속보 여러분 보이시죠? 북한군이 백령동 부근 NLL 이북 해상에 지금 사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다시 떴습니다.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근데 이 국민적 시각이나 심정 예. 그걸로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빨리 사퇴를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식물국회도 아니고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야당의 저런 지리멸렬 상태로 언제까지 정치를 표류시켜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참마속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당 중진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든지 네.
아니면 스스로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당을 살려보자라고 큰 마음을 먹고 무슨 우통을 벗어 제끼든지 무슨 조처를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 당을 끌어가가지고는 야당이 잘 안 되면 여당도 잘 안 됩니다. 정치도 그렇죠. 되질 그건 않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전 마음을 가지고 야당을 좀 응원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응원하고 싶은 심정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 굴에서 빨리 벗어나라 어떻게든지 괜히 뭐 읍참마석이 오르네 그러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니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읍참마속이라는 뭐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또 예. 정청래의 막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4.29 보선의 책임론, 예. 그렇죠. 거기 그 문제 본질은 쑥 빠지고 지금 말단적인 이야기를 갖고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지금 큰 분란이 일어난 듯이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건 단순히 정청래 뭐 최고위원을 뭐 제명까지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야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당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정말 그 여당의 행패를 견제하고 잘못을 뭐 질책하고 바른 길을 함께 가도록 만들 야당이 과연 어디 있냐 하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호남에서 그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 야권의 대개편 정말 누구도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혁신이 없이는 거의 아마 그 야당의 현재 야당의 생명은 다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징계 절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윤리심판원의 첫 심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그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윤리심판원은 당헌 당규 그리고 윤리 규정 규범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모든 권한은 윤리심판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내의 사법부입니다. 지난번에 당헌 당규가 바뀌어서 윤리심판원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청래라는 사람 볼 적에 저 사람은 국가의식도 문제가 있고 역사의식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성품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철 의원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동안에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무슨 무인 비행기 사태를 봐도 그것이 북한의 지시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무슨 뭐 한글이 북한에서 쓰는 한글이 아니다라든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고 달겨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정청래 지금 뭐 징계해 본들 제2의 정청래 또 제3의 정청래 나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디서 발을 붙일 거예요? 참 저도 답답하게 느끼는 건 과거 야당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품격 있고 경험 많은 그런 야당 의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주류였고 그분들은 뿌리와 근본이 있는 그런 야당 당직자였고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독립운동을 하듯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여투쟁을 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그런 자기 희생 같은 게 없어지고 동지의식도 없고 서로 믿음도 없고 이런 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여당과 싸울 때도 금도를 가지고 품격 있게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혀 다른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이 연평도 부근 NLL 이북 해상에 지금 사격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 볼 땐 저는 억울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생각, 물론 표현이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본인한테 모든 화살이 와가지고 본인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가 다 없어지는 듯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된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고의 문제고 예. 인식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다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정치라면 최소한 저런 정도의 의식 수준이나 국가 의식이나 그 언어 표현의 수준 가지고는 어렵죠. 저는 예. 그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도 본인이 지금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말 당당하게 싸울 때 뭡니까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라도 더 품격 있는 언어, 더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임시전당대회 얘기 잠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병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임시전당대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새정년 내에서? 그거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일인데 예. 국민적 소망을 얘기를 하면 예. 임시전당대회를 하든지 뭐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사표를 내든지 예. 아니면 무슨 비상대책기구를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여하튼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야당이 안정을 찾아라. 예. 그리고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야당이 야당 구실을 해달라. 예. 뭐 이런 게 국민적인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 오늘 전 민주당 의원들 점심 같이 예.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뭐 이런 임시전당대회 얘기가 나왔나요? 임시전당대회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도 모두 거의 공유를 하는 인식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대표 한 사람의 사임 이런 것도 미봉책 중에 하나다. 보다 근본적인 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을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본적인, 그게 근데 굉장히 힘들죠. 아마 예. 그야말로 저도 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도 신당 창당 수준의 막 포괄적인 어떤 정말 근본적인 혁신 없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럼 뭐 옛날 난 정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신당 창당을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새나무를 많이 새롭게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예. 옛날 삼김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만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예. 간판만 그냥 바꿔 다는 식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그렇다는 있겠어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들의 심정으로 야당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무슨 예. 근본적으로는 개혁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 지금 근본적인 개혁이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대책기구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당이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한길 의원이 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예. 대표 회의를 하나 예. 만들면 예. 그것으로라도 임시 방편으로 하여간 1년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나라 정치가 되도록 빨리 좀 서둘러 예. 달라. 뭐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은. 예. 한번 당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